군데에 계속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준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리퍼럴을 통해서 주로 이직을 해왔기 때문에 리퍼럴을 누군가가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그냥 잡 호핑을 한 스타일이에요. 뭐 업무를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서 잡 호핑만으로 한 거는 결국에 한계가 분명히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군가 리퍼럴을 해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고 리퍼럴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했어도 그 회사에 같은 업계라면 분명히 예전 내가 일했던 거를 어떻게 들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이어링 매니저가 그걸 알게 되면 왜냐면 하이어링 매니저에서도 그 지원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었네? 우리 팀에 얘도 마이크로소프트 일했었는데 하면서 그 친구한테 해서 너 혹시 얘 알아?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사람 다 일하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일 정말 이상하게 하고 못 견뎌서 나갔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건데 그게 아니라면 마찬가지 상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했었는데 너 알아? 했을 때 걔 일 진짜 잘해. 그때 거기 헤드헌터 당해서 딴 데로 옮겨가긴 했는데 우리 회사 온데 너무 잘 됐다. 뽑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내 할 일 잘하고 네트워킹 잘해놓고 사람관계 잘 다져놓으면 이렇게 이직해온 경력이 장점으로 보일지언정 단점으로 보이는 그런 일은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하이어링 매니저나 리크루터라면 이 이면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상에 이직의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잡호핑 하는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있으시다면 좋은 리더나 좋은 리크루터가 아니실 확률이 좀 높지 않으실까 아니면 경력이 좀 부족하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부서거나 회사일 수도 있겠죠. 다르게 말해서. 아니면 경험이 되게 없으셔서 맞아요. 그럴 수 어떤 잣대로 판단하실지를 잘 모르시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진짜 뭐 그냥 이력서 자체가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잘 그 한 회사에서 못 버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소연님은 특히 이제 리퍼럴을 통해서 그 어떻게 되면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해서 이직을 많이 하신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는 되게 그 뽑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아, 이분은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서 또 새로운 역할, 더 큰 역할을 맡으셨구나. 근데 소연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게, 그러니까 내 할 일 잘해놓고 음. 네트워킹 잘하고 네네. 관계 잘해놨다면 그러면 나를 다 추천해주고 좋아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사실 음.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할 네네. 일 잘하고, 네트워킹 잘하고, 관계 잘해놓는다. 네. 근데 이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건데, 음. 당연한 일이면서도, 소연님은 그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런 내 할 일 잘하고, 관계 잘하고, 네트워크 잘하는 어떤 본인만의 비법이나 어떤 음.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도움이 되실까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듯이 내 할 일 잘하고 똑바로 하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관계도 유지 잘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정말 그 첫 번째,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할 일을 어떤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정립하고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경우를 보는 게 열심히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한 가지 어떻게 중점되고 정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 중점해서 일을 하시기보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까지 갔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경력, 아니면 부서에서나 매니저가 나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특정 그 에리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모르겠다면 당연히 매니저와 얘기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상의를 해서 알아내서 정해지면 내가 가장 임팩트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 우리 부서 내에서 이 일은 무조건 소연이한테 가야 돼. 이 일은 로건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 로건이 subject matter expert라고 다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일을 하는데 최소 뭐 내 시간에 정말 뭐 그 일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80%를 써야 될 수도 있고 60%만 써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50% 이상은 그 일에 가장 이제 중점을 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애를 쓰셔야 되고 그 일을 잘하시다 보면 그리고 그 일을 잘하려고 하면 관계를 신경 쓰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회사 일이라는 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없고 다 여러 동료들과 부서들과 연계를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와 관계를 잘 하시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요한 일 외에 나 혼자 내 일 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다른 도와주는 사람도 한계가 오겠죠. 나는 왜 네 일 잘하는 것만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돼? 내 일도 좀 도와줘.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임팩트 있는 그 사람의 주 업무를 도와주는 데에 그 나의 시간의 나머지 뭐 20%, 30%, 40%를 또 골고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사면 또 그렇게 하면서 내 일을 위한 뭐 다른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있을 거고, 왜냐면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나 오너로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그 장점을 내가 하는 일로 끌어와서 또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의 프로젝트를 스테이크홀더로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도 마찬가지로 서로 윈윈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다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약간 첫 번째랑 관련이 되는데 제가 아까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을 공략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중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일이 내 매니저가 자기 그 성과 보고를 할 때 이 일이 들어갈 만한 일인가? 이 일이 만약에 내가 매니저로서 그 매니저의 보스한테 이 부서 성과를 보고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거기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아마 임팩트가 별로 없는 일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80%, 90%, 100%의 심지어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해서 성공을 시켜도 요 위까지 중요한 일이라고 아예 위칭을 못하면 별로 그게 사실은 효과가 없는 그런 시간과 나의 그 힘의 낭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매니징 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매니저랑 이 조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요즘에 이번 분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야? 뭐가 제일 문제야? 그거 듣고 이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정말 솔루션을 해서 잘 처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끝을 생각해 놓는 거죠. 내가 이걸 성공시켰을 때 이거를 분명히 내 매니저가 내 보스한테 요거 우리 이번 분기에 요거 성사시켜서 완료시켰어. 뭐 성공시켰어. 라고 최소한 탑 3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일로 만드는 그 여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ick your 음, battle인데 어느 싸움을 할지를 정확하게 이제 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 커리어라는 게 그걸 정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내가 또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커리어 초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음, 회사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연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떤 거 한 가지는, 정말 이거는 그냥 소연이 고투 펄슨이야. 그 소연한테 가야 돼.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요렇게 대명사가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내 시간의 뭐 60%, 80%를 거기에 쏟아서라도 사실은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내가 뭐 한 가지를 잘한다는 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반해서는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그거가 나를 먼저 돕는 내 전문성을 갖는 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제 처음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잘하는 거, 그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음, 내가 또 도우면서 관계 빌드하는 거. 너무 좋네요. 네. 소연님은 언제 처음 아셨어요? 이게 내 배틀이다. 나 이 분야가 음, 내가 좀 잘하는 거다. 음, 그래서 나는 요거를 좀 내가 내 커리어에서 장점으로 이 회사에서 내가 요거는 음,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거 하면 신소연.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언제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제일 초기에 생각한 거는 저는 이게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나 레퓨테이션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건 오르가나이제이셔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 잘하고 체계적으로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거 하는 걸 잘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강점으로 제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관련 쪽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커리어적으로는 중점을 이렇게 나름대로 잡게 됐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는 결국엔 그냥 메소돌로지잖아요. 이거는 어떤 도구일 뿐이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는 그 사실은 알맹이가 중요한 건데 그 알맹이가 내가 어떤 알맹이에 제일 관심이 많지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 사실은 분기마다 다르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 내 고객,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객이 저기 바깥에 있는 외부 고객이나 뭐 클라이언트들이 아니라 내부 고객, 그러니까 세일스 팀원들, 세일스 팀, 매니지먼트 팀들, 리더십 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매니지먼트 팀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이 뭐지? 이 사람들이 가장 어, 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뭐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딱 들어봤을 때, 이거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이 나의 강점을 살려서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뭔가 해결책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파이프라인 엑셀런스였어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그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세일스 팀들이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면 파이프라인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너무 구멍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일스 리더십에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일스 랩들이 조금 더 파이프라인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다른 그 에코시스템, 디맨드 제너레이션 에코시스템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협력해서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를 일단은 파악을 했고 그 고민을 들었을 때, 이거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충분히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니저한테 이제 어필을 하죠. 내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요런 대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한번 요렇게 해서 디벨롭해서 일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매니저가 나한테서 너 이거 이렇게 해라는 일보다는 제가 오히려 매니저한테 가서 내가 요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따오게 되는 따온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인 의식도 더 생기고 제가 누구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도 그 보람도 훨씬 더 크고요. 성취감도 훨씬 더 크고.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일을 진행을 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서 했는데 하니까 진짜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거나 아니면은 개선이 됐어.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성취감을 주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주로 내 동료들과 내 고객들, 이 회사 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것들인데 그 이슈를 내가 없애서 이 사람들의 라이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줬다라는 그게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니까 네.
이거는 좀 그 청취자분들이 여러 번 다시 음,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니어 분들은 우리 애기가 뭐를 잘해가지고 잘 되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시니어 분들이 커리어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는데 내 애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이상한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처음부터 생각을 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우리가 뭐 that project is my baby 뭐 이런 그쵸. 얘기도 하듯이 내가 처음부터 생각해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그 프로젝트들 그리고 음, 그게 성공하는 거 성공하고 나의 매니저와 우리 조직과 우리 회사를 잘 되게 만든 것들 네, 그 베이비가 많으면 맞아요. 나는 진짜 대체 불가한 사람이죠. 그쵸. 나는 내가 시니어로서 전문가로서 리더십으로서 어디에 가서도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얘기할 베이비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스토리가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소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엑설런스 이런 거. 음, 레비뉴나 세일즈의 리더들한테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맞아요. 리더들 치고. 근데 그거를 엑설런트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음, 음, 프로젝트, 이런 거를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제안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그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음, 어떻게 보면 소연님은 진짜로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제안을 하신 거지만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쵸. 엄청나게 강한 나의 프로젝트, 나의 경험들을 쌓는 네. 굉장히 현명한 그런 커리어 관리를 음.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퍼스널 음, 브랜딩에 좋은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파이프라인 엑셀런스 하면 소연이가 오너야. 소연이한테 가서 얘기해. 아마 100 중에 한 그래도 75%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뭐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아니면 그렇게 100% 되도록 하려고 저는 계속 아직도 그 여정에 있고요. 물론 저 말고도 여러 다른 부서들의 스테이크홀더들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키 멤버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일하시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 프로그램 아니면 워크스트림에서 사람들이 이 일은 제가 오너로 정말 제가 쟤를 보고 가야 되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없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초년생이라면 아마 없으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 왜냐면 내가 오너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하는 일보다는 그 팀의 일원으로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면 그게 조금 이제 아직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좀 더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볼 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돼요. 가서 나 좀 더 큰일 해보고 싶고 내가 프로젝트 오너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나한테 줄 만한 일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고 그렇게 하기에는 베이비가 내 베이비가 아니고 걔네 베이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의 베이비를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니저랑 팀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야? 제일 너가 이번 하반기에는 꼭 이뤘으면 하는 성과가 뭐야? 뭐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 들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의논을 뭐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과 해보신 다음에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가 뭐 거창하게 다큐멘트로 하시지 않고 뭐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프레임워크는 돼 있으셔야 되죠. 머릿속에 문제가 뭐고 타겟이 어떻게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proposed solution이 이렇고 desired outcome이 뭔지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로 갖고 이제 매니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시면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아마 그 본인께 이 프로젝트를 시켜보실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만큼 이미 생각을 해보셨으니까 그 매니저 입장에서도 이거는 얘 베이비구나 딱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오너십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빌드해 보는 게 좋다. 네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거나 그래서 오너십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매니저랑 얘기해 보고 네. 한번 물어보고 작은 거라도. 적극적으로 네네.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해봐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또
더 큰 오너십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그게 나의 또 전문성이 된다. 큰 프로젝트들은 어차피 당연히 경력이 있고 조금 시니어 분들에게 많이 갈 거잖아요. 근데 회사 일이 큰 프로젝트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프로젝트나 작은 이니셔티브가 정말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 니쉬 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사회초년생이 좀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그 시니어 리더십에게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프로젝트나 시니어 팀들이 미쳐보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어, 크게 전략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말고 퀵 윈으로 뭔가 간단하게 이거를 뭐 problem analysis 해가지고 뭐 테스트 이렇게 파일럿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파일럿을 통해서 그 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초석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초년생분들은 진짜 빨리 막 인정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 커리어가 좀 많이 시니어가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즉, 그 회사에서 내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 내가 셀프 브랜딩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매니저가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소연님이 말씀해 주신 작은 단위에서의 프로젝트들부터 오너십을 좀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점차 키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잘하는 거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주니어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혼자 막 해가지고 짠! 이렇게 하시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혼자서 생각해서 짠! 하는 거가 되게 짠 했는데 매니저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경우 뭐 이런 거를 했어?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초년생 때는 내가 뭘 한번 잘해봐야지. 음, 나는 좀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이사님한테 이걸 딱 보여줄 거야.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짠 하는 것보다 사실 초년생 때는 내가 뭔가 전문성을 되게 갖고 있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나의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해서 맞아요. 진짜 작은 거라도 지금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뛰어들면 좋은 게 뭘까요? 라는 걸 해서 물어보고 그 매니저가 원하는 거를 진짜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소연님의 그 조언을 제가 피기백해서 같이 좀 드려봅니다. 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네, 부분은? 정말 동의하고요. 그 쉽게 생각하시려면 매니저한테 얘기할 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나의 몫이에요. 해결은 매니저가 나한테 이렇게 해결해 봐라고 주는 거는 그러면 매니저가 일을 했겠죠. 그 일을 본인이 아니면 뭐 다른 경력 있는 분들을 시켰던가. 그래서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매니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인상을 주면 좀 위험하고요. 내 브랜딩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게 가장 골치 아프세요?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골치 아프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다른 팀원들이 다 일이 바쁘셔서 못하는 일 중에 제가 한번 태클해보면 좋을 만한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걸 주시면 제가 한번 모색해보고 매니저분 저기 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한 다음에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프로액티브하고 굉장히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항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고 자기가 스스로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친구구나. 또 우리 회사나 우리 부서에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의 때 이럴 때 다른 팀원들이나 그 매니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아,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문제들을 잘 노트에 이제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매니저하고 원어원 하실 때 제가 그때 회의 때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들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10% 정도 할애를 해서 프로젝트로 조금 디벨롭 해가지고 프로젝트 플랜을
한번 프로포절 쉐어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가 그 가끔 뭐 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조직에서 이번에 뭐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맡게 될 거야. 뭐 월간 회의, 음. 뭐 아니면 뭐 타운홀 이런 데서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 네. 그 팀장님하고 원원원 할 때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타운홀 때 얘기한 뭐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거기서 우리 팀이 담당해야 될 역할들 많아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음. 문제가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건 나의 목. 근데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문제 위주로 생각해라. 네네. 아, 소연님의 진짜 이거 일잘러 꿀팁. 너무 사랑할 거예요, 매니저가 그런 분들을. 네.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진짜. 예, 맞아요. 항상 나를 도와줘가지고 음. 내가 일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팀원이 있고 네네. 내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뭐를 할 수 있는 팀원이 있거든요. 네네네. 너무 아,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게 정말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하거니와 사회 초년생 분들도 내가 매니저를 뭐 도울 게 뭐 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뽑히신 거예요. 팀을 도우라고. 음, 그죠? 팀을 돕고 팀을 음, 돕는다는 거는 매니저인 그 리더를 돕는다는 결국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물론 배우는 입장이기는 해요. 도움을 받는 음, 것과 배우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우지만 결국 이 팀에 내가 기여를 하고 이 매니저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음,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의미에서 아마 일의 그 퀄리티나 태도의 퀄리티가 되게 달라지실 거고 분명히 그게 팀원들이나 매니저가 볼 때도 어, 본인을 볼 때, 아, 저 친구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정말 알아서 일을 하고 우리 팀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친구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일잘러로서 그렇게 내가 이제 뭐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게 누가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음. 그 내가 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성장한다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음. 이거를 좀 회사 내에서 어떻게 좀 알릴 수 있을까요? 음. 소연님은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내 성과에 대해서. 네. 그게 결국에는 reputation management 아니면 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managing up 한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 음, 같은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로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한 부분, 내가 성취한 부분 아니면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일을 해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닌 잘난 체 하는 식이 아닌 그런 지혜로운 형태로 이거를 내 PR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던 분이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는 제가 그때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일의 진행 상황과 뭐 어떤 그 완료 상황, 형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팀원들이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랑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진행 상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완료됐고 이런 일이 뭐 successfully implemented 됐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내가 요번에 이런 거로 뭐 해냈다 이렇게 따로 무슨 노트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냈네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뽐내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 진행 상황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냈구나. 이런 일을 성취해냈구나. 내 입으로 마치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저는 전략을 좀 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무슨 회의 때, 근데 내가 요 일은 요렇게 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내가 주어가 아닌 내 일이 주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할게.
요 공유하는데 요런 일이 됐고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났어.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 프로젝트의 오너는 소연이구나. 아, 소연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무의식 중에 동료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각인이 될 것이고 매니저랑은 당연히 원오원 할 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특히 이렇게 뭐 업무 평가식으로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고 할 때는 내가 지난 분기에는 요런 주요 프로젝트를 해냈고 그 주요 프로젝트들의 성과는 이래 했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번씩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따로 무슨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쳐서 내가 이런 일도 했다 이럴 필요가 없는 네. 그래서 꾸준히 평소에 잘 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잘러가 된다는 거, 회사 내에서. 그리고 그 일잘러가 돼서 다른 동료들이 나를 다른 회사에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되는 데 있어서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전문성을 넓혀보고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봐라. 이런 이제 소연님의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 제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도 될까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또 많이 관가하시는 부분이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뭐 저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what보다 so what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드백 받을 때 보면 저도 그 so what을 까먹었을 때 꼭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났어. 네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 성과가 됐냐 뭐든지 간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까먹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 뭐 보고 할 때나 아니면은 어 저기 뭐라고 하죠?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할 때 꼭 그래서 요런 뭐 몇 퍼센트가 증가했고 몇 퍼센트가 뭐 줄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so what을 꼭 넣으라고 꼭 이렇게 리마인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잘러로서 내가 기억이 되고 추천이 된다라는 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 동료로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음, 또 안 한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연님의 do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don't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피하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좀 일잘러나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좀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음.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결국 아까 do 해야 될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내가 꼭 이래야 될 임팩트 있는 일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다른 곳에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돈츠는 시간 일단 매니지먼트를 잘 해서 쓰되, 그리고 이 임팩트는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100%는 하지 말으셨으면 해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번아웃 경험이 있어서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0%를 늘 해왔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 되기까지. 왜냐면 이런 글로벌 텍 회사에서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온갖 곳에서 다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가 참 쉬워요. 늘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부족하고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타고나게 유능하지 않고 타고나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0%를 하면 나는 120%, 150%를 해야 돼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정말 일을 닥치지 않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정은 받아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좋은 그 퀄리티의 일을 해내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해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부러져서 한 예를 들어서 6개월간은 승승장구했어요. 너무 잘하고 막. 근데 6개월이 이제 지나서 제가 이제 이게 에너지와 모든 이게 딱 딸려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6개월 동안 제가 제 기준을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니저와 제 동료들에게, 소연이는 일을 이따만큼 시키면 이만큼 하는 애야. 근데 난 6개월 뒤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갭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정말 정말 공황 같은 증세가 올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 올려놓은 바를 너무 높게 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제가 매니저한테 솔직하게 그런 저의 마음 생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매니저가 자기가 봐도 소연이 너는 진짜 너무 많이 120% 150% 한다고, 내가 볼 때 너가 80%만 해도 다른 사람의 너의 80%는 다른 사람의 120% 100%야. 그러니까 80%만 해. 그 조언을 정말 진심으로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그 회사는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퇴사를 했기는 하지만 그 매니저의 그때 그 조언이 굉장히 저한테 오래 남았고, 지금 이제 서비스나우에 와서 일을 할 때 그거를 늘 이제 마음에 딱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잘하고 싶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저는 이제는 80%가 되면 스탑해요. 제 스스로 어느 정도. 그러고 그냥 쉐어 해버려요. 보고를 드리거나. 근데 신기하게 120%, 150% 했을 때 비해서 그렇게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평가가 낮아지지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150%, 200% 했을 때 막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80%를 하니까 박수까지는 아닌데, 잘했어. 요 정도야.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6개월만 하고 번아웃 돼서 그만두는 일이 없이 몇 년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상사 입장에서도 제가 6개월 바짝 열심히 일해서 막 박수 받는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나가 떨어지느니 소윤이가 80%만 해주면서 2, 3년, 5년, 10년 더 좋은 일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상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 같은 경험을 하시거나 마음으로 힘드신 부분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너무 이게 열정이 과다해서 막 난 진짜 막 100%, 120% 해야지 하시는 분들께 꼭 이 조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80%만 해도 충분하다. 한국인이면 제가 볼 때 웬만하면 80%만 해도 정말 그 다른 외국인들의 10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조언입니다.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신 경향이 있죠. 그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내가 이것만 조금 더 하면 정말 뭐 활용점정, 음, 정말 이건 진짜 되게 멋있어질 것 같다. 되게 진짜 너무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정말 오래 가려면 그게 대세에 지장이 없고 일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면 80% 정도를 하는 것도 80%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완결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거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나를 몰아붙일 필요가 없다. 네. 그것보다는 good 지속 enough. 가능하게 네. 그렇죠. 음, 한번 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별보다 오랫동안 빛나는 조금은 덜 밝아도 음, 계속 지속적으로 빛나는 별이 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도 좀 연관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 영어로는 이제 don't fail yourself before the job fails you라고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번아웃의 경험은 결국 제가 저를 fail한 거죠. 제가 남을 실망시키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이 돼서 나를 혹사시키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제 스스로를 실패시키고 실망시키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제 스스로 실패 선고를 내렸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아니야, 이건 실패야. 그러고 그만둬 버렸던 그런 케이스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일단은 80%만 하고요. 그리고 80%만 하다 보면 물론 내 기준에 비해서 마음에 안 찰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망이 돼요, 내 스스로. 그러면 뭐 실패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진짜 내가 별로 잘 못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 프로젝트 그냥 끝내고 싶은데 여기서 이러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때 그냥
그만둬 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실패를 보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남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은 퇴사를 하게 된 것도 남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못 견디게 했더라고요. 내 100%를 못 보는 게. 그리고 그럴 만한 에너지는 없는데 100%로 안 나가니까 내가 80%, 70%, 60%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 그만뒀던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지금은 내가 80%, 50%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30%를 하는 날이 와서 무슨 저기 나중에 업무 평가할 때 매니저가 나한테 소연아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러면 그날이 오면 그때 그거 거기 개선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거나 실패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어서 앞으로는 잘해볼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일을 아무래도 뭐 나중에 엄청 못하는 무슨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미안한데 너 나가줘야 되겠어. 너랑은 일 못하겠어. 할 때까지는 내가 내 발로 절대 나한테 실패 선고를 내리고 나가지는 말자라는 이제 그 마음가짐이 딱 생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일도 더 편하게 잘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 100%를 못 보는 나를 인정을 못 했던 건데 지금은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됐고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게 생겨서 정말 지속 가능한 이제 일잘로서의 그 딱 이 길목에 서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꼭 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남이 안 나가라고 했거나 이거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나 이거 못한 것 같아. 이거 실패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아마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확률이 거의 99%, 100%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 주변에서 동료들도 그리고 회사에서 뭐 상사들도 그 프로젝트가 실패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그거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거고요. 왜냐면 회사는 체리티가 아니니까 실패했고 내가 계속 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뭐 태도도 안 좋아서 아마 이 사람이랑 더 일을 못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본인이 분명히 팀에 기여를 잘 하고 계시고 할 몫을 해내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신 거, 첫 번째는 이제 셀프 리젝션인데, 본인이 자기를 페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단순히 일잘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리어나 인생에 있어서 맞아요. 내가 나 혼자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이미 뭔가 시작하기 전에 리젝해 버리는 거. 사실 여기서 우리는 시도를 안 하는 것들이 더 그쵸. 많죠. 맞아요. 예, 근데 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진짜로 리젝하기 전까지 누가 나한테 진짜로 뭐 회사를 나가라 아니면 일을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내가 나에게 그러지 마라. 음, 또 한 가지는 어, 회사 생활을 꼭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오래 한다라는 건 expectation management를 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대치 관리를. 네, 네. 그래서 소연님 말씀하신 대로 음, 내가 막 120%막 달리는 것도 좋지만 음, 내가 80%를 보여주고 나중에 90%를 보여주는 게 낫지 네. 120%를 보여주고 100%를 보여주면 오히려 내가 좀 떨어졌다고 느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실제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오래전 일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완벽주의 성향, 막 일잘러 이런 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로 업무 평가에서 평가는 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 이제 뭐 회사마다 평가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주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이상 엄청 잘했음, 아니면 평균, 아니면 평균 이하, 뭐 임프루먼트 필요함, 개선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한다면 늘 이제 엄청 잘했음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평균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처음에는 상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평균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그 3분기 때, 2분기, 3분기 때 좀 나름 스트러글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니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니저도 충분히 이제 그 대화할 때, 업무 평가 대화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평균을 줬어 했을 때 저도 충분히 수긍을 했고, 내가 봐도 평균이었어. 이렇게 이거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도 아무리 말은 그래도 상처였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의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날이었던 게 제가 그동안 평균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하고 늘 매우 잘했음을 했던 거는 거의 번아웃 갈 때까지 늘 일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번아웃 갈 때까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 나에게 실패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이란 거를 받았다는 일단 그게 제일 큰 깨달음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잘 버텼네. 버텨서 평균을 받아냈네. 너무 잘했다.'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평균이니까 이제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서 나머지 4분기 또 다음에 1분기 때 더 잘해서 이제 다시 매우 잘했음으로 올라가는 거. 매니저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러글링 했고 이런 걸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그 첫 번째가 아니라면 다음번에는 또 평균을 나는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일을 못해서 뭐 개선이 필요한 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때 가서 진짜 내가 일을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라고 하겠지. 그럼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할 일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하던 대로 잘해서, 어, 평소 하던 대로 잘하면 분명히 매우 잘했으므로 다시 올라갈 거고, 안 되면 뭐 평균 받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또 도움을 주려고 내 팀원들이나 매니저가 다 노력을 해서 나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저희 팀원 간의 신뢰와 또 좋은 컬처 이런 게 한복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 매니저가 제가 좋은 매니저고 그런 매니저가 아니라면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막 매니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아주 심하게 하거나 저징을 하거나 나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냥 그 나무라기만 하다면 아마 못 견뎠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그래도 믿고 물론 제가 그전에는 매우 좋았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레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진짜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려면 좋은 경험보다 경험의 폭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경험을 하이 포인트를 계속 가는 거는 사실 하이 포인트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로 포인트의 경험을 했을 때, 어, 내가 왜 이러지? 맞아요. 내가 너무 못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험도 해보고 진짜 뭐 안 좋은 경험도 해보고 중간의 경험도 해보고 한 사람은 네, 이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대처를 할 수 있고 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연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래, 나 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되지. 음, 팀하고 얘기해서 또 좋은 쪽으로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직접 번아웃도 겪으시고 완벽주의를 가지고 번아웃도 겪으시고 그걸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단순히 오늘 하루 일자라는 거 말고 내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일잘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서 많이 내려놓으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잘러로서의 팁은 워낙 지금 많이 또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를 네, 하면서 네.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시려는 꿈꾸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음, 지금 당장 이거 한 가지는 하셔라.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일하시려는 분들. 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원해라. 네, 그걸 것 같아요. 아, 생각만 하지 음, 마시고, 네, 음, 지원하시고, 왜냐면 그 지원을 했을 때 내가 꼭 뽑혀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미 준비를 해오셨고,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하셨고, 지원을 하시면서 내가 이 일 꼭 됐으면 좋겠다 하시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이제 CV 돌리시고, 지원해 보시고, 인터뷰 리크루터랑도 통화도 해보시고 또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게 되시면 인터뷰 라운드도 계속 겪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어떻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나를 어떤 부분을 더 강점으로 내세워서 셀링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더 이렇게 음, 클리어하게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따로 준비할 거는 글로벌 텍 기업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는 의사 저기 그거는 가능하셔야 되시니까 영어를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글로벌 회사로의 진로를 꿈꾸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하시는 대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떻게 뭐 무슨 100장씩 돌렸다, 100군데씩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는 그거는 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실이 그러니까 득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커리어 말씀 조언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그 그물을 넓게 펼쳐서 하려고 하면 내 시간과 그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얻는 게 좀 확실치도 않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세 군데, 다섯 군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그 다섯 군데 집중할 때 내 어플리케이션은 그 한 군데 한 군데에 맞게 완벽하게 저기 뭐죠? 테일러링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번도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해본 적은 없고요. 주로 한 군데 아니면 많아야 두 군데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또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게 좀 안 됐던 게 저는 한 군데 지원할 때 정말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이 롤에 대해서도 내가 지원하는 그 롤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자세히 알아보고 그거에 맞게 저의 CV를 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 뭐 이전에 라이브에서 CV 그렇게 하시는 것도 팁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인터뷰 준비도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 메타에서 일을 구하거나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미 프로포저를 아예 냈었어요. 그러니까 CV 외에 커버레터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커버레터는 사실 사회초년생이면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이 아니다, 경력자다 하실 경우에는 커버레터보다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롤에 보면 이 롤이 어떤 문제점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게 롤인가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잡 디스크립션에. 그럼 그거를 보시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프로포저를 바로 만드시지 마시고 저 등에 언제 만들었냐면 인터뷰 라운드가 한 6 라운드까지 됐던 것 같은데 third인가 second 라운드까지 가서 하이어링 매니저 만났을 때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제 물어봤었죠.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 직책을 구하냐. 그랬을 때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해서 이런 걸 해줄 사람을 뽑는다고 저한테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인터뷰 때.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프로포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리크루트한테 이거 좀 전해달라. 그때 리크루트 저기 하이링 매니저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요런 방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잡을 뽑히게 된다면 요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는 효과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제가 이미 일원의 팀의 일원으로서 얘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좀 더 저를 이제 뽑게 만드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얘는 굉장히 우리하고 정말 일하고 싶어 하네. 엄청 열심히네. 이 정도로 오너십이 있고 이 정도로 프로액티브니스가 있네. 라는 인식을 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제가 그때 그 일을 잡은 거는 아마 그거의 영향이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저도 링크드인이나 이런 글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드렸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회사가 그 롤을 통해서 풀려는 숙제, 문제에 집중을 하면, 이미 같은 숙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이어링 매니저가, 여러분들을 이미 같은 팀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그거 얘기한 대로 일해봐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데, 소연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금 음,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저는 이제 조금 단적으로는 프로포절도 없이 인터뷰 가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음, 어, 회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접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 시니어라고 하면. 그쵸.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오프가 되더라도 조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했더라도 회사에서는 그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어프리시에이트 할 거고 네. 또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어썸션이 이런데 이게 음, 맞는지, 음, 그런 것들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한 팀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진짜 팁이기도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뷰에서 꼭 할 것들을 네. 소연님께서 지금, 예,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와 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 소연님의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궁금한데요. 음, 앞으로 좀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잘러로서 열심히 지금 있는 회사와 팀에서 일을 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이직을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모르죠. 또 이따가 어떻게 또 기회가 생기고 해서 다른 회사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 회사 내에서 이제 제가 조금 앞으로 변경하고 생각하는 거는 로건님은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풀타임으로 지금도 계약서 상으로는 풀타임이고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좀 지났을 때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시간도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생각했을 때 주 5일이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나 주 4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조정은 하지 말고 그대로 풀타임으로 내버려 두되 이제 저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가 겸으로 이렇게 무직 그 휴가 뭐라고 그러죠? 무급 휴가? 무급 휴가. 네네. 무급휴가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써서 주 4일째로 일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지금 주 4일로 일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1년 넘게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번 스텝은 주 4일로 일을 하면서 아예 컨트랙트도 주 4일로 바뀌어서 왜냐면 지금은 컨트랙이 풀타임인 상태에서 주 4일로 일하고 무급 휴가를 쓰다 보니까 매달 이제 제 급여가 거의 20% 정도가 깎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그 컨트랙트를 바꿔서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4day a week로 옮기고 대신 샐러리는 그래,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샐러드라는 말이 났는데. 네, 급여를 그대로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보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로건님은 뭐 알고 계시지만, 네. 네네. 그 소연님처럼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주 4일 근무를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일이고, 풀타임에서도, 뭐, 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본인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를 또 소연님이 이렇게 좀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그런 와중에도, 뭐 본인의 샐러드를 또 충분히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예, 샐러리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까지 조금 늦어져가지고 녹음이,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응원 드리고, 감사합니다. 소연님도 더, 지금도 뭐 인정을 잘 받고 계시지만 더 인정받고, 그런 컴펜세이션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더 응원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연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이게 오늘은 로커 치챗이니까 우리가 더커요 라이브나 뭐 다른 어, 어떤 커리어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소연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접근으로 이제 저는 시작을 했는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일잘러에 관한 이야기, 어떤 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그런 게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조금 아끼고 아끼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그런 거를 또 자세히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연님이 어떠셨는지, 네, 그리고 뭐, 예, 얘기 말씀 들으면서 또 로커챗챗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나눠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늘 그랬듯이 로건님과 대화하는 거 너무 기분 좋고요. 재밌고,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으로 주제가 한 가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여러 주제에서 점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시고 계시던 뭐 고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면 더 깊게 또 대화하면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 링크인으로 연락 주시면 또 커피챗 따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네.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어서 네,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연님 오늘 진짜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연님의 커리어 더 응원드리고 소연님은 그 저희 더 커리어 유나이티드에서도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앞으로 같이 또 다른 멤버분들하고 성장 클럽에서 같이 또 일잘러 되는 법들 이런 거 같이 나눠주실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님의 링크는 제가 요거 같이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더 팔로우 하시고 연결하시면 소연님하고 또 따로 연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연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로우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로우님 수고하셨습니다. I'm talking syncopated breathing, involved.